우리 것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이유.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허준은 당시 조선의 의학이 중국 의학을 그대로 베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중국 체질에 맞게 처방한 방법을 조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무도 몰랐다. 허준만이 알았다.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우리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1596년 선조는 허준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의학서를 편찬하라고 했다. 그때 허준의 나이는 이미 60세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에 허준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의보감을 집필했다. 85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왜 그는 그토록 집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했을까? 이미 중국의 의학서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책을 써야 했을까? 답은 간단했다. 중국 사람과 조선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병이라도 체질이 다르면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 같은 약재라도 자라는 땅이 다르면 효능이 다르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다. 중국이 크고 강한 나라니까 중국의 방법이 최고라고 믿었다. 허준은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우리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울 출신인 허준은 평생 차별을 받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신분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마침내 내의원 어이가 되어 왕을 치료하는 위치에 올랐다. 신분의 벽을 실력으로 뚫은 것이다. 그러나 허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큰 목표가 있었다. 조선의학의 독립이었다. 당시 조선은 모든 면에서 중국을 따라했다. 정치 제도도 중국 것을 본떴고 학문도 중국 것을 배웠다. 의학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의학서를 교과서로 삼았고 중국 약재를 최고로 쳤다. 조선에서 나는 약재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여겼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허준은 알고 있었다. 그는 직접 산과 들을 다니며 약재를 채취했다. 조선 땅에서 자라는 약초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조선의 약재가 결코 중국 약재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미 중국에 훌륭한 의학서들이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책을 쓰냐고 했다. 시간 낭비라고 했다. 중국 책을 번역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허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조선 사람을 위한, 조선 사람에 의한, 조선 사람의 의학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동의보감의 동이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다. 동쪽 나라의 의학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 보면 조선은 동쪽에 있는 나라다. 하지만 허준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의학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중국 의학과는 다른 우리 의학을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중국을 따라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독자성을 주장한 것이니까 말이다. 허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자성을 확립했을까? 첫째, 조선에서 나는 약재를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했다. 중국 의학서에는 중국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들이 많이 나온다. 조선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아예 구할 수 없는 약재들이다. 허준은 이런 약재 대신 조선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백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 사람의 체질을 연구했다.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다. 체질에 따라 약의 반응도 다르다. 허준은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런 차이를 관찰했다. 중국 의학서에 나온 대로 처방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중국 의학서에는 없는 방법으로 치료했더니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실제 경험이 가득 담겨 있다. 셋째,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중국 의학서들은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의사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허준은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다. 약재의 이름도 한자 이름과 함께 우리말 이름을 병기했다.
처방법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었다. 누구나 읽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넷째, 예방의학을 강조했다.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동의보감의 첫 부분에는 양생법이 나온다. 어떻게 생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음식, 운동, 수면, 감정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법을 담았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생각이었다. 다섯째, 심신을 함께 보았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따로 보지 않았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하다고 보았다. 이것을 심신일려라고 했다.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뜻이다. 현대의학에서야 심신의학이 발달했지만 400년 전에 이미 허주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동의보감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중간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전쟁 중에도 허주는 책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동의보감에 담았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허주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1608년 드디어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전체 25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이었다. 내경편에서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했고 외형편에서는 외과 질환을 다뤘다. 잡병편에서는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설명했고 탕액편에서는 약재와 처방을 정리했다. 침구편에서는 침과 뜸의 방법을 담았다. 이 모든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조선의 의학은 크게 발전했다. 의사들이 치료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가 생긴 것이다. 백성들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의학이 중국의학에서 독립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중국의학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만의 의학 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허준의 업적은 의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정신적 독립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편하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 쓰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진정한 발전이 없다.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우리 것이 되고 진짜 발전이 있다. 허준의 철학은 철저히 실용적이었다. 이론만 그럴듯한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여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어야 한다. 이런 실용주의가 동의보감을 위대한 책으로 만들었다. 책상에서만 쓴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책이었기 때문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허준의 정신은 중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남의 것을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서양의 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을 따라하고 유럽의 제도를 베낀다. 물론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적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교육제도를 보자. 외국의 교육제도를 들여오기에 바쁘다. 핀란드 교육이 좋다고 하면 핀란드 방식을 따라하고 싱가포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방식을 도입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구조는 무시한다.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허준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우리 교육을 만들라고 말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다. 미국의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한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경제 규모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르다. 국민성도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다. 똑같은 정책을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만의 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를 보자. 한때는 일본 문화를 따라하기 바빴다. 일본 드라마를 베끼고 일본 음악을 모방했다. 그러다가 서양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할리우드 영화 스타일을 흉내내고 미국 드라마 형식을 베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콘텐츠는 성공하지 못했다. 어정쩡했다. 원조보다 못했다.
그러다가 우리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정서, 우리 이야기, 우리 스타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제야 세계가 주목했다. 한류가 시작된 것이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왜 성공했을까? 남의 것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양 음악의 기본은 배우되 거기에 우리 감성을 더했다. 한국 사회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했다. 그러자 오히려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다.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준의 정신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과 비교한다. 남의 삶을 부러워한다.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한다. 친구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나도 대기업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집이 강남에 집을 사면 나도 강남에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하는 투자를 나도 따라한다. 남들이 선택한 직업을 나도 선택한다. 하지만 남의 길이 나에게도 맞는 길은 아니다. 허준은 서울 출신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서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서울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았다. 하지만 허준은 달랐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었다. 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로 결심했다. 신분의 제약이 있어도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우리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두렵다. 하지만 그래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허준은 자신의 길을 갔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중국 의학을 따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도 자신만의 의학을 만들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았다. 60세에 시작해서 85세에 완성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냈다.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면 은퇴를 생각한다. 이제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 한다. 하지만 허준은 달랐다. 60세에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동의보감이라는 거대한 작업에 도전한 것이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허준은 평생을 배웠다. 젊었을 때는 중국 의학서를 공부했다. 수많은 의학 서적을 읽고 암기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책에 나온 대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다.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이런 과정을 수십 년간 반복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치료법을 개발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새로운 약재를 발견하면 직접 실험했다. 다른 의사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자신의 것과 비교했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민간요법도 무시하지 않고 연구했다. 효과가 있는 것은 동의보감에 담았다.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였다. 이런 열린 자세가 동의보감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한다. 10년 전의 지식이 지금은 쓸모없어진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직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한 가지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없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것을 평생학습이라고 한다. 허준은 400년 전에 이미 평생학습을 실천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배울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지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허준은 60세에 동의보감을 시작했다. 만약 그때 나이가 많다고 포기했다면 동의보감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의학의 독립도 없었을 것이다. 허준의 이름도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자. 할랜드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다. 은퇴연금으로 받은 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다. 그 전까지는 농부였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허준의 도전 정신은 또 다른 면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동의보감을 쓰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어떤 처방은 효과가 없었고 어떤 약제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에서 배웠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다.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냈다. 현대인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다. 안전한 길만 선택한다. 하지만 안전한 길에는 성장이 없다. 발전이 없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다. 허준은 또한 끈기가 있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터져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썼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썼다. 그렇게 25년을 쌓아 올려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현대인들은 빠른 성과를 원한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한다.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둔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계속해야 한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큰 성과가 나온다. 허준의 끈기를 배워야 한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었다. 조선의학의 정체성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다. 중국 의학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의학 체계를 만들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족의 자존심 문제였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정체성은 중요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린다.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게 된다. 유행에 휩쓸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허준은 조선의학의 정체성을 세움으로써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이다. 현대 한국인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사이에서 갈등한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방황한다. 무엇이 우리 것인지 헷갈려한다. 한복을 입어야 하나 양복을 입어야 하나, 김치를 먹어야 하나 햄버거를 먹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허준은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좋은 것은 배우되 우리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의학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조선 의학의 독자성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되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계승이다.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의보감은 완성된 후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졌다. 중국 의사들도 동의보감을 참고했다. 일본 의사들도 동의보감을 번역해서 공부했다. 조선의 의학서가 오히려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의보감이 단순히 중국 의학을 베낀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만의 독자성과 창의성이 담긴 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것으로 만든 것이 오히려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허준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남의 것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의 좋은 것은 배우되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한다. 빠른 성과를 바라지 말고 끈기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허준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라. 남의 것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행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만의 것을 만들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바꿔라. 허준처럼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60세에도 늦지 않았다. 70세에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이다. 우리 것으로 우리를 치료하라. 우리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허준이 전하는 메시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